자, 간단한 수수께끼를 낼게요. 우주에서 생명체를 찾는 것과 나무의 공통점은 뭘까요? 나무와 인간은 생존을 위한 공통된 조건을 갖고 있어요. 나무가 곧 생명이죠? 좋아요. 출발 준비됐나요? 물은 우주 어디에서나 생명이 존재하기 위한 기본입니다. 그래서 잠재적으로 거주 가능한 행성에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액체 상태의 물이 있어야 하죠. 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수의 환경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또한 호스트 항성의 거주 가능 지역에 행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행성 표면의 온도와 기압은 단순한 생명체가 진화를 시작하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태양에 너무 가까우면 물이 모두 증발해서 바다와 해양이 생성될 수 없어요. 금성의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지구와 비슷한 크기와 질량을 가지고 있지만 태양에 너무 가까워서 그 표면에 어떤 생명체도 존재할 수 없지요. 태양에서 너무 멀면 행성이 너무 추워집니다. 물은 오직 표면에 얼음의 형태로만 존재하고 땅속 깊은 곳에 액체 상태의 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해왕성이 바로 그 예입니다. 게다가 고체 형태의 행성이어야 하고 태양 복사로부터 보호를 제공하고 살아있는 유기체가 호흡할 수 있는 대기가 있어야 해요. 우리 은하계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어요.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죠. 거의 모든 별이 행성일 수 있어요. 그것을 외계 행성이라고 합니다. 그중 일부는 거주 가능한 지역에 위치하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을지도 몰라요. 4,500개의 알려진 외계 행성 중에서 과학자들은 24개가 거주 가능한 행성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행성들은 생명의 존재와 진화에 있어서 오히려 지구보다 더 적합 유형으로 밝혀졌어요. 이 행성들은 지구보다 2배 더 질량이 크고 1.3배 크기도 더 커야 합니다. 더 크다는 건 더 강한 중력과 더 높은 밀도, 그리고 더 따뜻한 대기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행성의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의 뛰어난 다양성을 보장해줍니다. 추가적으로 거주 가능한 행성이 공전하는 호스트 항성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근처에 맥도날드가 있을지도 몰라요. 이상적으로는 태양보다 작아야 하며 수명은 최소 150억에서 300억 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비교를 하자면 태양의 수명은 100억 년 미만입니다. 그리고 지구에 복잡한 생명체들이 나타나는데 약 40억 년이 걸렸습니다. 태양과 같은 별들은 외계 행성에서 생명체가 발달하기 전에 연료가 바닥날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외성에 주목할 것을 제안합니다. 외성은 태양보다 작고 덜 밝아요. 하지만 수명은 200억 년에서 700억 년 사이일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유기체가 발달하고 진화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죠. 지구보다 살기 좋은 행성은 기후 조건 또한 달라야 합니다. 평균 기온이 지구보다 약 4.5도 높아야 하죠. 그리고 구름, 액체, 습기의 형태로 더 많은 물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생물 다양성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행성 전체가 지구의 열대림처럼 보일 거예요. 지구보다 더 나은 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24개의 후보자들은 모두 지구에서 100광년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의 망원경의 출현으로 우리는 그곳에 생명체가 있는지, 그리고 그곳의 조건이 인간에게 적합한지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잠재적으로 거주 가능한 외계 행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죠. T-가든 B. 태양계로부터 약 12광년 떨어진 적색 외성의 궤도를 도는 외계 행성입니다. 전형적으로 적색 외성은 궤도에 있는 행성의 대기를 날려버리는 불길을 내뿜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호스트 항성은 차분하고 꽤 수동적입니다. T가든 B는 지구와 거의 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스트 항성을 공전하는데 약 5일이 걸립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T가든 B에서의 1년은 지구에서 일주일도 안 돼요. 정말 놀랍죠? 잠재적으로 거주 가능한 행성 중 가장 멀리 있는 행성은 케플러 1638b입니다. 시그너스 별자리에 있는데 지구에서 거의 3000광년 떨어진 곳입니다. 슈퍼 지구급에 속합니다. 지구보다 2배 넓고 4배 더 무겁습니다. 그곳에서 중력은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질 거예요. 평범한 점프라도 지구에서보다 훨씬 더 힘들 겁니다. 그렇다 해도 만약 이 행성에 정말로 생명체가 살고 있다면 그런 조건들에 익숙할 겁니다.
LHS-1140b. 이 행성은 매우 암석이 많고 단단합니다. 비록 크기는 지구보다 겨우 40% 더 크지만 질량은 7배나 큽니다. 3.25G의 강한 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를 하자면 여러분이 비행기에서 이륙할 때 1.5G의 중력 과부하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행성에서는 제대로 일어설 수 없을 거예요. 이 행성은 질량이 크기 때문에 대기가 더 두껍고 온실효과 때문에 온도가 섭씨 영하 7도 이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호스트 항성 주위를 상당히 빠르게 회전합니다. 단 24일 만에 한 바퀴 공전을 마치죠. 이제 물병자리를 살펴볼게요. 여기 초저온 외성 트라피스트 1이 있습니다. 작은 행성이 거주 가능한 지역에서 공전하고 있어요. 지구보다 3배나 가볍습니다. 온도는 지구와 비슷하지만 중력은 절반 정도로 약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편안함을 느낄 거예요. 달에 간 사람들을 생각해보세요. 달의 중력은 지구의 16%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의 움직임을 어색하게 보이는 거예요. 케플러 452b는 지구와 비슷한 시스템에 있습니다. 호스트 항성은 우리 태양보다 11% 더 나이가 많은데 거의 20억 살 더 많은 셈입니다. 외계 행성 자체의 나이는 65억 살이고 지구는 45억 살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우리와 매우 멀리 떨어져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뉴 호라이즌스 우주선의 속도로 여행한다면 2600만 년의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식량을 많이 챙기세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외계 행성 프록시마 센타우리 B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태양에 가장 가까운 적색외성인 프록시마 센타우리 주위를 공전합니다. 우리와 겨우 4.2광년 떨어져 있어요. 크기와 질량은 지구와 매우 비슷합니다. 아마도 해왕성처럼 얼음 구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태양 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별이지만 너무 흐릿해서 육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최근에 발견한 24개의 행성을 포함한 이 모든 행성들은 그들의 호스트 항성의 거주 가능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상으로는 이 행성들을 식민지로 만들어 미래 인간의 삶에 적합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큰 문제를 해결해야 할 거예요. 가장 가까운 외계 행성조차도 오늘날 우리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현대 로켓은 음속의 5배의 속도로 날 수 있어요. 이런 속도로 간다고 해도 우리가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 가는데 10만 년 이상이 걸릴 거예요. 이 외계 행성에 있는 새 집으로 여행하기 위한 더 빠른 방법을 생각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과학자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워프 항법. 이것은 우리가 공간과 시간을 조작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일종의 방울을 형성해서 그 안에서는 일반적인 운동 법칙이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우주선은 빛의 속도를 크게 초과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건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에요. 인류는 이미 그러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아직 이론상이지만요. RQBL의 워프 항법 이론입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질량이 있는 물체는 빛의 속도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 트릭이 필요합니다. 우주선은 앞에 있는 공간을 압축하고 뒤에 있는 공간을 확장하여 움직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주선이 움직일 뿐만 아니라 이 워프 항법 내부의 시공간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 속도는 빛의 10배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과 공간을 휘게 하려면 우주선이 엄청나게 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목성 전체가 생성하는 만큼의 에너지의 양이 필요할 거예요. 그럼에도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의 최근 계산에 따르면 우주선 주위의 링, 이른바 워프필드를 만들어내는 이것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완벽하게 둥글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도넛에 더 가까운 모양이어야 한다는 거죠. 아, 도넛. 이것은 디자인과 건설을 크게 간소화하고 보이저 1호 탐사선 크기의 우주선에서 이 기술을 시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비록 여전히 불가능해 보이지만 과학자들은 이미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기술이 사용될지는 알 수 없지만 2069년에 나사는 태양계 밖에 잠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행성을 탐사하기 위한 최초의 성간 임무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레이저 기술로 빛의 속도를 달성할 수 있다는 다양한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만약 탐사선이 매우 작다면 거의 빛의 속도로 알파 센타우리 항성으로 발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주선의 동력을 제공하는 두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핵에너지와 물질과 반물질 충돌에서 얻은 에너지가 있어요. 휴, 하지만 이 기술들은 여전히 인류에게 미스터리입니다. 글쎄요, 당분간은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요.